IMF 때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네요. 이자를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답니다. 워낙 이 대출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도 이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극악스러워지고 더 극단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제 영상에도 이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가끔 출몰 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미친놈들인 거죠. 또라이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참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회에 하층민으로 살면서 많은 이 안 좋은 것들을 내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불신, 의심, 공격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 조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이 사람이 이 짐승보다 더 은혜도 모르고 더 남의 뒤통수 치고 더 이제 원수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겠고 함부로 아무하고나 말을 섞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국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공경에 취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지하철을 타도 좀 또라이들이 많아요.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큰 소리 지르고 하는 정신 나간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나라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더 궁지에 몰리니까 누군가 공격할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이 자신의 울분을 거기에 쏟아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라 꼴이 너무 엉망이죠. 이런 불안과 이런 혼란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운운하고 공산주의 운운하고 빨갱이 좌파 우파 이런 되게 복잡한 이야기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좌파라고 공격하고 우파라고 공격하고 쌍욕을 한다 해도 우리는 현실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노름에 너무 휩쓸리거나 너무 맹신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좌든 우든 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 철저히 그에 대한 반응은 해야죠.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야당 대표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통장, 사용할 수 있는 통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할 때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는 뭡니까? 채권을 빚을 갚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에게 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제 생각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보이는 이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경제가 망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놈들. 저하고 되게 친한 지인이 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되게 가까워요. 근데 가끔씩 그 사람도 극단적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되게 답답하거든요. 무슨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 12월 3일 계엄 터졌을 때 자기 아들도 그 국회로 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 빨갱이들 다 죽이고 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너 죽어도 된다고. 너도 죽어도 된다고. 빨갱이 다 죽이고 오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자기 아들한테 할 얘기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갱이들 죽이러 국회 간 거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시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들이 더욱 이 혼란에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아들도 자기 아들에게도 죽으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가 정상이냐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 난무하는 시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이 사업하는 것들이 되게 안 좋아서 빚을 많이 져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삶이 이 궁지에 몰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최근에 이제 이 비행기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아픈 이제 사고에도 악플을 달아가지고 조롱하는 놈들이 있는 거 보면 참 미친 이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다, 무서운 시대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 부모가 자식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가족 내 이 살인도 앞으로 넘쳐날 거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아파가지고 병간호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됐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니까 그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 문제 때문에, 이 가족 간의 이 병간호 문제, 혹은 이 자식들 실업 문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나라에 최소한 10년, 20년간은 되게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꽤나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무지막지하고 참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더 땀 흘리며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난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내고 나니까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이 불편한 현실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